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김수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영상에다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댓글에다가 힘나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 만원 상당의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당첨되신 분들 제가 대댓글 남겨드렸습니다. 대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몇 개 안 되니까는 10분 드리는 거 확률이 꽤 높을 겁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힘내자고 이벤트 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황에 대한 내용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차트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1.96%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전이니까 나스닥 선물 차트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화요일날 저점 깨지 않으면서 전혀 움직임 없습니다. 아직도 단기 반등의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봉 차트입니다. 1시간 봉 차트에서 일단 약간의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이 쌍바닥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4시간 봉 차트에도 지금 살짝의 쌍바닥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큰 그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 상에서 이만큼의 조정이 이 위에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큰 그림 설명해 드렸었죠. 자, 지금 절반 부분까지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차트 상으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차례 정도는 단기 반등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의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 상승했던 것을 어제 또다시 하락으로 보여주면서 원상 복귀가 되었죠. 큰 그림 상에서는 아직 미국 시장 여전히 트럼프 관세 정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위기감도 고조되면서 하락을 보여줬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미국 행정부가 요구한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셧다운의 위기감은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지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위스키,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 질 수가 없죠. 프랑스 등 EU 국가에서 나온 와인 등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관세 피로감에 투자자들 지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재무장관은 단기 변동성보다 장기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 하나라도 나와주면은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조금이라도 덜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 또다시 30일 휴전 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죠. 자, 어제 시장 하락했지만 엔비디아 그래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죠. 여전히 다음 주 18일 날 열리는 GTC 일정에 대해서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이번 GTC 일정도 또다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긴 하죠. 최근 들어서 인텔에 대한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 구간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바닥 구간 굉장히 잘 다졌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최근에 멤버십 분들은 인텔 진입하였었습니다. 어제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테슬라 어제 3%가량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원 사격해 주면서 테슬라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또 하루 만에 하락하였고, 바이두와 협력해서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강화한다라는 소식에도 JP모건이 인도량 전망치를 35만 5천 대로 낮추면서 매도 우경과 함께 목표가 $120 제시한 게 또다시 테슬라 하락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증권사들마다 의견이 다 엇갈리고 있죠. 어느 증권사는 지금 바닥 구간이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어느 증권사는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비중 축소의 의견을 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차트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어제 3.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휠이 업그레이드 지연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보여줬고, 또한 키뱅크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 및 목표 주가 $200로 재차 강조하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 브로드컴 회장이 최대 $5억
규모의 지분 매각을 계획 중이다라고 뉴스가 나와주었죠. 3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브로드컴의 안 좋은 뉴스긴 하죠. 하지만 브로드컴은 여전히 상승 추세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급등하는 종목이 하나 나와주었죠. DAV 컨터 기대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18.7%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DAV 컨텀도 이따가 차트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도비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가이던스 하락으로 1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저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종목 전고점 돌파하기 전의 종목이죠.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증시 영향 안 받으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종목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멤버십 게시물을 통해서 장시작 2시간 전에 알려드릴 겁니다. 꼭 확인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전고점들 다 돌파하면서 우상향 랠리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이 매수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 매수매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핵심만 보여달라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분들도 보기가 힘들겠죠. 자, 인텔 바닥 구간 잘 다지면서 이 빨간색 선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지금 빨간색 선 라인 올라가면서 호재들 계속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빨간색 선 라인 뚫고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2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바닥 구간 잘 다지고 반등하는 종목은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하락하면 개발주들 다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혼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다들 영상 보시면서 게시물 글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고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오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단 라인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말 18일날 GTC 일정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 최악의 상황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 200달러까지도 하락의 폭은 열려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다 바닥 구간 만들면서 결국엔 저점 부근이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점인 거고 여기도 저점인 겁니다. 결국엔 이 둘 중에 하나 반등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슬라 반등 시작했느냐라고 봤을 때 얇은 파란색 선도 뚫어주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반등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지지라인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 후 반등 나올 때 또다시 테슬라 모아갈 겁니다. 테슬라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맞고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지금 하락의 폭 여전히 남아있고 하단 라인 190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개별주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SSR 마이닝. 자, 금과도 관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금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SSR 마이닝도 그에 따라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 멤버십 분들 이때 매수 타점 잡으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수하는 종목도 결국에는 광물 관련된 종목이다. 이 종목 증시 하락과 트럼프 관세 이슈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 테니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지금 하락 추세 보여주다가 바닥 구간을 계속 다지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죠. 일단 단기지표 상승, 중기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와줬고 장기지표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장기지표 바닥 구간 여전히 다지고 있고 차트로 봤을 때 하락의 폭은 열려는 있지만 이렇게 다이렉트 하락으로 빠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한 차례 살짝의 반등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표도 살짝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다음으로 DAV 컨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V 컨텀 가이던스 잘 나오면서 큰 상승 보여주었죠. 지금 쌍바닥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지표도 이제 조만간 골든크로스 나올 예정에 있죠.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도 지금 쌍바닥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한 차례 반등 보여주면서 큰 상승 나와주었죠.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작은 상승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이게 30%입니다. 이 노란색 선 라인 저항 맞고 살짝 떨어졌는데 가격대로 봤을 때 9달러 넘게 되면은 목표 주가 11.5달러
$60까지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저점은 이 빨간색 선 라인 가격 들어봤을 때 $17.5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닥은 일단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7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파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실스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스큐도 이 갈색선 라인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실스큐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지표 상승, 중기지표 상승, 장기지표도 다 상승이죠. 실적 발표 나쁘지 않게 된다면 디웨이브 퀀텀처럼 곧바로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하락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저점 부분을 깬 거 전혀 아닙니다. 숫자만 보지 마시고 꼭 차트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정고점 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고점 라인에서 움직임 없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 약 한 달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그런 기간은 장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올 때인데 이 장기지표 골든크로스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상향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만약 증시가 정말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최악의 상황 1월달 저점 부근인데 가격대로 봤을 때 $65 부근이고, $65 부근에서는 결국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겁먹을 구간은 아니다. 어차피 이 표시했던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말 쉽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단 라인에서 상단, 하단 라인에서 상단, 먹기도 굉장히 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단 라인에서 상단 라인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러한 상승 추세 바라보시면 되겠죠. 하단 라인에서 바닥 다지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어제 하락 보여줬지만 저점을 갱신한 건 아닙니다. 지금 구간 일단은 하락을 멈춰주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완벽히 지지유 반등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멈추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하락의 폭은 일단은 파란색 선 라인까지는 열려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고 하단 라인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자,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올 일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SCHD 보도록 하겠습니다. SCHD 똑같죠. 여전히 큰 그림 N자형 상승 파동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금 시간 외에서 올라주고 있고, 결국에 지금 반등이냐 아니면 파란색 선 라인까지 내려왔다 반등이냐 두 가지 밖에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큰 그림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상단 라인 찍고 하단 라인, 상단 라인 찍고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갔었고, 이 노란색 선 라인 21선 타고 우상향 랠리 계속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증시 하락 전에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도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도 소개해 드렸었죠.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하단 라인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도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 위치해 있고 하단 라인 깨지진 않았습니다. 하단 라인 부분에서 살짝의 반등의 가능성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하나의 지지 라인이지만 그 다음 지지 라인은 한 $520 부근에 작년도 4월달 고점 라인 겹치는 지지 라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죠.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고 여전히 깨고 내려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메타나 아마존닷컴 지금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이러한 하락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일단 바닥 구간 만들어주고 있고 상단 라인까지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오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로도 크게 움직임 없죠. 전고점 라인 그대로 위치해 있고 지지 라인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의 폭은 검정색 선 라인 가격 들어봤을 때 $330까지 열려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장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니까 지금 이 파란색 선 라인 부분에서 한 차례 정도는 단기 반등을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지금 전혀 반등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여전히 얇은 이 파란색 선 라인 깨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봤을 때는 이러한 하락의 구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이렇게 다이렉트 하락은 없을 겁니다. 살짝의 반등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저는 오늘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도 계속적인 하락 추세, 아직 지지율 반등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 선 라인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죠. QQQ로 봤을 때도 다이렉트로 이 라인까지 하락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지더라도 한 차례 반등 줬다가 빠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사인 실적 괜찮게 나와주면서 지금 시간에서 1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큐사인 같은 경우 장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이제 만들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폭은 많이 남아있죠.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전저점 아직 깨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 깨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파란색 선 라인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상승의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빨간색 선 라인 부분 위에서 단기 저점 잘 만들어주고 있고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구간 깨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템퍼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브레이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구간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죠. 1월달 고점 부근과 갭상승이 나왔던 구간 하나의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락의 폭은 전저점 가격대로 봤을 때 30달러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텔러다 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러다 켈스도 많이 이미 빠졌죠. 그리고 하락의 폭을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자, 어제 하락이 조금 치명적이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이러한 상승줄의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고 하락의 폭은 파란색 선 라인까지 1차적으로 열려있고 2차적으로는 검정색 선 라인까지도 열려있긴 하죠. 다음으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지금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빈훗 마켓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빈훗 마켓츠 큰 그림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하락의 폭은 존재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하지만 지금 구간이나 이때나 결국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힘스 앤드 허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스도 마찬가지죠. 로빈훗 마켓츠하고 똑같이 이러한 상승 추세에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요 반등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하락을 보여줬죠. 다음으로 빅베어 AI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베어 AI 홀딩스 1차적인 지지라인 갈색선 라인 부근에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구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지노선은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이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광물에 대한 종목 들어갈 예정이 있고 전고점 이제 곧 다시 한번 돌파할 예정에 있죠. 위에 매물대 하나도 없는 구간입니다. 장시약 2시간 전에 멤버십 게시물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하락해도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이러한 종목들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댓글 통해서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만원 상당의 쿠폰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다들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